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 골목. 오래된 한옥 지붕이 물기를 머금고 축 늘어진 그날, 보경은 손에 쥔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려다보며 숨을 죽였다. 이게 우리 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 차 주변의 빗소리조차 삼킬 듯했다. 종이 위에는 물감으로 대충 그려진 소년의 그림이 있었다. 익숙한 처마 끝, 문 앞에 핀 작은 진달래,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작은 그림자. 보경의 어린 시절 집, 입힌 그곳이 그대로 떠올랐다. 그녀는 비영리 단체 무지개 다리의 창립자로 매일 수많은 젊은이들의 아픔을 안아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그림 한 장이 그녀의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었다. 보경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서울의 번잡한 도심 한가운데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단체를 이끌었다. 무지개 다리는 LGBT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소이자 쉼터였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그녀는 수많은 아이들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목격하며 이 단체를 세웠다. 매일 아침, 그녀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호떡을 들고 출근했다. 그 호떡의 달콤한 냄새는 그녀의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곤 했다. 제주도 시골 마을에서 자란 보경은 엄마와 둘이서 작은 한옥에서 살았다. 아빠는 그녀가 5살 때 실종됐고 엄마는 그 후로 입을 다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어린 보경의 질문에 엄마는 항상 바다로 갔어. 다시 안 올 거야 라고만 답했다. 그 바다는 제주의 푸른 파도처럼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이었다. 오늘은 단체의 특별 워크숍 날이었다. 보하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날, 보하는 보경의 연인으로 초등학교 미술 교사였다. 5년 전, 한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워왔다. 보하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항상 손에 물감과 종이를 들고 나타났다. 보경아, 오늘 내 단체 아이들한테 미술 치료해볼까? 그림 그리면서 마음 풀어내는 거, 그녀의 제안은 언제나 보경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보하는 보경처럼 강인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때문에 보하는 고향 부산을 떠나 서울로 왔다. 하지만 보경 곁에서 그녀는 꽃처럼 피어났다. 워크숍은 카페 2층 작은 방에서 열렸다. 10명 남짓한 청소년들이 모여 앉아 종이와 크레용을 쥐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가장 그리운 집을 그려보세요. 그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냄새가 나나요? 보하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흘렀다. 아이들은 조용히 그리기 시작했다. 보경은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다. 한 아이가 그린 서울의 고층 아파트, 다른 아이가 그린 버려진 공원 벤치. 각 그림은 그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러다 한 소년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10살쯤 된 듯한 마른 체구의 소년 민준이, 그의 종이에는 제주도의 한옥이 그려져 있었다. 처마의 곡선, 문설주에 새겨진 나뭇결, 창가에 핀 진달래. 보경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준아, 이 집은 어디야? 보하가 먼저 물었다. 소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엄마가 말씀하신 집이요. 제주도에. 아빠가 사라진 집. 보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소년의 그림을 집어들었다. 이 집, 나도 알아. 내 엄마는? 이름이 뭐야? 소년의 눈이 커졌다. 박미선 씨요. 보경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박미선.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20년 전, 보경이 10살 때 어머니는 그녀를 서울의 친척에게 맡기고 사라졌다. 엄마 일 때문에 가야 해. 곧 올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실종은 가족의 비밀이 됐고 보경은 홀로 자랐다. 워크숍은 조기 종료됐다. 아이들은 보하의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려 돌아갔고 보경은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림을 내려다봤다. 보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보경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창백해. 보경은 그림을 내밀었다. 이게 내 집이야.
민준이가 그린 거 그의 엄마가 내 엄마일지도 몰라. 보하의 눈이 흔들렸다. 어떻게? 그럴 수가. 두 여인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보경의 가슴속에 오래된 파도가 일렁였다. 이 그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틴 가족의 문을 두드리는 열쇠였다. 그날 밤 보경과 보하는 제주도로 가기로 결심했다. 비행기 표를 끊으며 보경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그 아래로 살아 숨쉬는 수많은 영혼들. 그녀의 단체는 바로 이 도시의 숨겨진 아픔을 위한 것이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를 특별한 경우로 치부했다. 보경의 어머니 시대에는 더했다. 1980년대 제주, 보수적인 마을에서 사랑은 가족의 족쇄에 묶여 있었다. 보하야, 만약 엄마가 나처럼 사랑했던 사람을 숨겼다면 보경의 속삭임에 보하는 손을 꼭 쥐었다. 그럼 우리는 그 비밀을 풀어줄게. 함께. 제주에 도착한 그들은 렌터카를 타고 옛마을로 향했다. 비는 그친 후였고 공기는 소금기 어린 바람으로 가득했다. 한옥은 여전했다. 문 앞 진달래는 시든 채 피어 있었고 처마 끝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 집주인은 노인으로 보경의 먼 친척이었다. 미선이. 그 애는 오래전 떠났어. 남편과 함께. 아니, 남편은 아니었지. 노인의 말에 보경의 심장이 철렁했다. 남편이 아니었다고요. 노인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다. 들어와. 이 집에 숨겨진 이야기가 많아. 집안은 먼지 쌓인 추억으로 가득했다. 오래된 사진 앨범, 어머니의 일기장. 보경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1990년대 초,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했다. 오늘도 그녀를 만났다. 보경이가 자는 사이에. 이 사랑은 죄인가? 제주 바다처럼 넓은데 왜 이렇게 숨겨야 할까? 그녀. 보경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어머니는 레즈비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민준의 어머니, 아니. 민준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연인이었다. 민준은 그들의 아들. 아니, 그림 속 소년의 그림자는 보경의 어린 시절 자신이었다. 충격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보경을 데리고 서울로 보낸 후 연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았고 민준을 낳았다. 하지만 왜 숨겼을까? 가족의 비난. 사회의 시선. 보하가 보경을 안아주었다. 보경아, 내 엄마도 우리처럼 사랑했어. 그 사랑이 숨겨진 이유를 이제 알겠어. 제주의 밤바다가 출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경은 창가에 서서 그림을 다시 봤다. 소년의 그림자 속에 자신의 어린 얼굴이 보였다. 이 비밀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 이상이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억압된 사랑의 역사였다. 보경의 단체가 바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더 깊은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도의 아침은 맑았다. 창문을 열자 감귤 향이 스며들었다. 보경은 침대에 누워 보하의 등을 바라봤다. 연인의 등허리는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고 어깨에 새겨진 작은 문신 무지개 깃털 뒤 빛났다. 그 문신은 그들의 사랑의 증표였다. 보하야, 일어났어. 보경의 속삭임에 보하는 돌아누웠다. 응, 꿈 봤어. 내 엄마와 나 함께 바다를 걷는 꿈.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었다. 짧고 부드러운 감정의 파도처럼. 한국의 아침은 항상 바빴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웠다. 민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보하는 소년의 학교로 안내했다. 초등학교 교실 앞, 민준은 창가에 앉아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민준아, 이 언니들 기억나? 어제 워크숍에서 보하의 미소의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경은 무릎을 꿇고 앉아 그림을 봤다. 이번에는 바다가 그려져 있었다. 이 바다, 내 집 근처야. 민준이 대답했다.
응, 엄마가 좋아하는 바다. 아빠는 없지만 엄마 친구가 아빠처럼 대해줘. 보경의 가슴이 아렸다. 엄마 친구. 그것은 어머니의 연인, 민준의 두 번째 엄마였다. 소년의 순수한 말 속에 숨겨진 가족의 형태가 보였다. 민준의 집은 제주 시골, 작은 콘도미늄이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어머니의 김치찌개 냄새. 누구세요? 문 앞에 선 여성은 50대 중반, 보경의 어머니와 닮은 얼굴이었다. 아니, 그녀가 바로 어머니의 연인, 김수연이었다. 미선 씨를 찾는데 보경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너는? 보경이. 미선이가 말한 그 아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였다. 어머니와 수연의 젊은 시절, 손을 잡은 채 제주 바다 앞, 그리고 작은 아기, 민준. 보경은 무릎을 꿇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왜 저를 버렸어요? 수연은 차를 타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995년 제주도의 작은 마을. 미선과 수연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싹텄다. 하지만 그 시대, 동성애는 병으로 불렸다. 가족들은 미선을 시집 보내려 했고 수연은 마을의 소문에 시달렸다. 미선이는 내 아빠와 결혼했어. 하지만 그건 형식이었지. 진짜 사랑은 나였어. 이 미선의 남편은 동성애자였고 결혼은 서로의 가면이었다. 보경이 태어났을 때 미선은 딸을 사랑했지만 사회의 압박에 시달렸다. 남편의 실종 자살 후 미선은 보경을 서울 친척에게 맡기고 수연과 도망쳤다. 제주로. 그리고 민준을 입양했다. 민준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야. 혈연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지. 보경의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왜 연락 안 했어요? 저는 홀로 자랐어요. LGBT라는 걸 숨기며 수연은 손을 잡았다. 미선이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서울에서 내가 강해지는 걸 봤어. 하지만 최근에 병이 들었어. 암 이제 겨우 한 달 남았어. 그 말은 보경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어머니는 살아 있었다. 병원에. 보하가 보경을 안아주었다. 보경아, 가자. 엄마를 만나러 민준이 그림을 내밀었다. 언니, 이 그림 가져가. 엄마가 좋아할 거야? 병원으로 가는 길, 제주의 도로는 감귤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보경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2020년대 동성 파트너십 등록이 논의되지만 여전히 가족법은 그들을 외면했다. 보경의 단체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 자신의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보였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보경아, 미선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보경은 달려들어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왜 이제야?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다. 제주 바람처럼. 미안해, 내 딸, 사랑 때문에. 너를 아프게 했어. 보하와 수연, 민준이 곁에 섰다. 작은 가족의 재회.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다. 미선의 오빠, 보경의 삼촌. 미선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여자들하고. 민준이를 데리고 삼촌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마을의 전통을 지키는 보수파였다. 동성애는 가족을 망쳐. 내가 보경이를 버린 것도 이 때문이잖아. 충돌이 시작됐다. 삼촌은 어머니를 병원에서 데려가려 했고 수연을 주혹자로 몰아세웠다. 보경은 앞으로 나섰다. 삼촌, 그만하세요. 이건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의. 싸움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삼촌의 고함, 어머니의 기침 소리. 보하는 민준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고 보경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지킬게요. 단체처럼 사랑을.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보경아, 내 연인. 예쁜 애. 나처럼 강한 여자지. 그 말에 보경의 가슴이 벅찼다. 밤이 깊어지자 삼촌은 물러갔지만 위협은 남았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끝장이야. 제주의 보수적인 공동체는 여전했다. 전통 한복 축제 뒤에 숨겨진 편견. 다음 날 보경과 보하는 어머니와 산책했다. 병원 정원, 제주 도라르방이 서 있었다. 엄마, 민준이는 제 동생인가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사랑의 증표로 키웠어. 하지만 이제 너희 둘이 함께 키워줘. 보하가 웃었다. 네, 어머니. 우리 가족이 될게요. 로맨틱한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삼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마을 장로들을 동원해 수연의 집을 압박했다. 이 집을 팔아라. 아니면 민준이를 데려간다. 반역의 씨앗이 싹 텄다. 제주의 여름은 더웠다. 감귤 농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보경의 피부를 적셨다. 병원에서 퇴원한 어머니는 수연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삼촌의 압박은 거셌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 전통 한복을 입은 장로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김수연 그 여자가 미선을 홀렸어. 민준이는 순결한 피가 아니야. 보경은 그 소문을 들으며 이를 갈았다. 한국의 시골 마을은 여전히 혈연과 전통을 신의처럼 여겼다. LGBT는 서구의 병폐로 치부됐다. 그녀의 단체가 서울에서 싸우는 전쟁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보경은 보하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다. 손에 쥔 커피 한 잔, 제주 흑돼지 구이의 매운 냄새가 시장에서 풍겨왔다. 보하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삼촌이 민준이를 빼앗으려 해. 보하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내 단체의 힘을 빌려보자. 변호사 연결해줄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숨기지 말고. 보경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선 위험해. 제주도민들은 관광객처럼 개방적이지 않아. 우리 사랑조차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보하의 손이 그녀의 손을 쥐었다.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내 엄마처럼, 우리처럼. 고조는 그날 저녁에 왔다. 삼촌이 수연의 집으로 사람들을 데려왔다. 문 앞에 30명쯤 되는 마을 주민들, 횃불처럼 손전등을 들고 문 열어라. 민준이를 내놔. 고함 소리가 밤을 갈랐다. 보경은 문을 지켰다. 삼촌, 그만하세요. 민준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족. 내 엄마가 남자를 버리고 여자랑 살았어. 보경아, 너도 그 혈통이야? 내가 서울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알아. 그 말은 보경의 가슴을 찔렀다. 반역의 칼날. 주민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레즈비언. 제주에 그런 게 다 있네? 보하는 민준을 안고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 미선은 침대에 누워 기침을 했다. 오빠. 제발 하지만 삼촌은 듣지 않았다. 그는 문을 부수려 했고 그 순간 보경이 앞으로 나섰다. 들으세요. 이건 사랑이에요. 어머니와 수연 이모는 30년 동안 서로를 지켰어요. 민준이는 그 사랑의 아이예요.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서울 단체에서의 연설처럼. 주민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미선아, 내 오빠 말이 맞아? 정말. 여자랑 미선은 힘겹게 일어나 대답했다. 언니, 그래. 수연이가 내 인생이야. 보경이도. 그의 연인과 행복해. 우리처럼. 침묵이 흘렀다. 횃불 불빛이 흔들렸다. 삼촌이 소리쳤다. 이건 마을의 치욕이야. 경찰 부를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이 문 앞으로 나왔다.
소년의 손에 쥔 그림 모두가 함께 있는 집, 할아버지, 이 집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들, 언니들, 순수한 목소리. 주민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저도 그래요? 서울로 가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형태가 아니에요. 마을에 균열이 생겼다. 삼촌은 분노하며 물러났지만 그날 밤 몇몇 주민들이 사과 편지를 보냈다. 제주의 별이 밝게 빛났다. 다음 주 보경의 단체에서 제주 지부를 열기로 했다. 무지개 다리 제주. 어머니의 병실에서 계획을 세웠다. 보경아, 내가 해낼 거야. 나처럼 숨기지 말고. 미선의 말에 보경은 울었다. 보하는 곁에서 미소 지었다. 우리 둘이서. 로맨틱하게 하지만 반역은 끝나지 않았다. 삼촌이 서울로 올라와 보경의 단체를 고발했다. 불법 쉼터. 아동 유괴. 언론이 달려들었다. 한국뉴스, JTBC에서 제주 LGBT 가족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보경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단체 회원들이 동요했다. 대표님, 이게 우리 때문인가요? 보경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프레스센터,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이건 스캔들이 아니에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제 어머니는 30년 동안 숨겨진 사랑을 살았고, 이제 그걸 공개해요. 한국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이길 바래요. 보하가 곁에 서서 손을 잡았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다. 로맨틱한 선언. 하지만 그날 밤, 보경은 카페에서 무너졌다. 보하야, 내가 엄마를 구할 수 있을까? 삼촌이 민준이를 데려가면 보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내 단체처럼. 제주로 돌아온 그들은 마을 축제에 참석했다. 전통 부채춤, 한복 차림의 춤사위. 보경과 보하는 손을 잡고 섞여들었다. 삼촌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주민들의 미소가 부드러워졌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미안하다. 보경아. 내 엄마 사랑, 이제 이해해. 변화의 물결. 하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악화됐다. 마지막 밤, 미선은 보경을 불렀다. 딸아, 용서해. 그리고 사랑해. 보하랑 민준이랑 행복하게.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졌다. 보경의 울음소리가 제주 밤을 적셨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제주절에서 치러졌다. 검은 한복 차림의 주민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보경은 제단 앞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곁에 기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소매를 잡았다. 언니, 할머니는 이제 하늘에서 지켜봐 줄 거야. 보하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은 멀찍이 서서 처음으로 후회 어린 눈빛을 보냈다. 장례 후 그는 다가왔다. 보경아. 미안했다. 내 엄마가 행복했다면 그걸로 됐어. 화해의 순간. 보수적인 마을에서도 사랑의 물결이 스며들었다. 서울로 돌아온 보경은 단체를 재정비했다. 제주 지부는 성공적으로 열렸다. 첫 회원, 민준의 학교 친구들. 언니, 우리도 그림 그려도 돼요? 가족 그림. 보하가 미소 지었다. 물론. 무지개 색으로 보경과 보하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매일 저녁 카페에서 차 한 잔 나누며 보하야,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걸 견디지 못했을 거야. 보하의 입맞춤이 가볍게 스쳤다. 나도. 내가 내 무지개야. 로맨틱한 일상 속에 한국 문화의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설날 떡국, 추석 송편 그들은 함께 만들며 가족을 느꼈다. 하지만 비밀의 여파는 남았다. 언론 보도로 단체 후원이 늘었지만 혐오 메일도 쏟아졌다. 변태 새끼들. 보경은 이를 무시하며 일했다. 민주는 서울로 왔다. 수연과 함께 보경의 집에서 살기로. 언니, 이 집이 내 새 집이야.
소년의 그림 속 집처럼. 보경은 웃었다. 그래. 우리 모두의 집 제주의 한옥은 추억으로 남았지만 서울의 작은 아파트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 후 무지개 다리는 전국 네트워크가 됐다. 보경은 강연에서 말했다. 제 어머니의 비밀은 제 삶의 선물이 됐어요. 숨겨진 사랑이 이제 빛나요. 청중의 박수. 보하가 무대 뒤에서 안아주었다. 민주는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의 그림 무지개 집 수연은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미선이 사랑하던 김치찌개 팔아볼게.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보경의 가슴에 어머니의 일기장이 남아있었다. 사랑은 바다처럼 영원의 제주 바다가 속삭이듯.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파도를 이겨냈다. 보경과 보하, 손잡고 서울 거리를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무지개 깃털 문신이 빛났다. 가족의 재회, 비밀의 공개 모두가 인류애의 증거였다. 그들은 계속 걸었다. 사랑의 길을.